안녕하세요. GTX 시대에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소각장 때문에 로또 청약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기본 정보부터 이제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무엇보다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인근 소각장과 벨라르테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입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터지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과천은 이미 예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변동사항보다는 입지에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청약을 앞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공급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르테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공급 세대수는 504세대니까 비교적 아담한 편이죠.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분양단지가 많은 요즘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 면적별 타입이 특이하게 74, 84, 99제곱미터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요. 중형 평형대 위주의 구성이죠. 최근에 소형 평형대 위주로 공급하는 트렌드와도 조금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0년 7월 6일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그리고 거주기간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셔야 1순위 청약이 자격이 된다는 것은 예비 청약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1순위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과천시는 애초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순위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그리고 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급 원칙이 과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를 주고,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나머지에게 50%의 지역 상관없이 주는데요. 만약 과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최초 30%에서 떨어지더라도 경기도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는 셈이니까 거주지역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당첨 후에 분양권은 향후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당첨 기회도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에 각 타입별 분양가를 정리해봤는데요. 각 타입별로 적게는 6억 6천만원부터 9억 4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평균 분양가로 계산을 해보면 평당 2,422만원이 나옵니다. 과천지식 정보타운 바로 인근에 과천 원도심의 대장주인 과천 푸르지오 서밋의 평당 가격이 무려 5,498만원 수준이고, 과천 지식 정보타운에서 앞서 분양한 제이드자이의 분양가가 평당 2,260만원 정도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분양 날짜가 뒤로 갈수록 분양가가 더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이드자이보다는 비쌀 것이고, 비록 지식 정보타운보다는 상위 입지기는 하지만 과천 원도심 시세가 평당 5천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벨라르테의 분양가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향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벨라르테의 입지를 살펴볼 텐데요.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교통 여건입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4호선 신설역이 들어온다는데 과연 벨라르테의 미래가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벨라르테 주변 교통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과천지식 정보타운에 새롭게 개통될 기존 4호선의 신설역이 벨라르테와 약 6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비록 초역세권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도보로 이동 가능한 정도의 거리이고, 신규 택지개발지구답게 별다른 오르막길이 없어서 도보로 이용하기에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4호선 자체의 가치는 크게 보지 않지만 과천에서 보는 4호선은 사당에서 한 번의 환승으로 강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더욱이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GTX가 정차하지 않지만 GTX가 정차하는 정부종합청사역까지 불과 한 정거장 차이라는 점에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GTX 개발 상황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제작한 영상과 이제 책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아시겠죠? GTX는 서울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가치가 크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이제 불편한 곳에 있어서 GTX라는 초고속 전철을 이용하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서울 생활권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편입되는 곳이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천은 굳이 GTX가 없어도 서울 접근성 자체는 이전부터 좋았기 때문에 GTX의 존재가 굉장히 큰 개발 호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4호선 신설역과 더불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교통개발 호재가 하나 더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주변 학군, 특히 초등학교의 위치는 아파트 단지 미래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벨라르테는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인 만큼 기존에 이제 운영되고 있던 학교는 없고 택지개발지구 조성과 더불어서 새롭게 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왼쪽 지도에 보시는 대로 벨라르테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위치상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지 내에 품고 있는 일명 초품화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초품화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벨라르테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학교부터는 과천 원도심으로 가야 하지만 기존 과천 학군이 좋고 중학교부터는 거리가 있어도 아파트 미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 학군 역시 무난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크포인트 세 번째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주변 생활 인프라입니다. 요즘 공급되는 신규 대단지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주변 생활 인프라가 좋은 편인데요. 벨라르테는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르테가 속한 지식정보타운도 시간이 흐르면 자체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지만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주변 생활 인프라는 좋습니다. 먼저 벨라르테뿐만 아니라 과천에 속한 모든 아파트가 누릴 수 있는 최대 생활 인프라는 바로 서울대공원의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손에 꼽힐 만한 큰 놀이동산이 몇 군데 있지만 다른 곳은 오로지 놀이공원만 있는 반면에 서울대공원은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과천과학관까지 다양한 문화를 이제 같은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경기 남부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제 서울대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바로 인접한 과천 원도심 생활권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식정보타운에서 이제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의 존재도 이제 장점입니다.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은 약 20만 권의 도서와 1만 3천여 점의 비도서, 그리고 각종 정기 간행물을 이제 대량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학센터에서는 과학체험동산, 그리고 과학놀이동산, 과학탐구동산 등을 이제 운영을 해서 과학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이제 수십여 종의 과학 전시물, 그리고 과학 실험 장비를 갖춘 과학 실험실, 그리고 과학 극장 등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독서교실, 문화 교양 강좌, 그리고 이제 각종 문화 행사 등도 이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벨라르테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과천 시민에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체크 포인트, 벨라르테뿐만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단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설명할 때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근 소각장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에 비해서 유일한 흠으로 인식되는 소각장은 과연 벨라르테의 미래가치에 악영향을 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벨라르테와 이제 소각장의 거리는 약 307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벨라르테 인근 소각장에 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대체에너지를 연구하는 제 지인에게 지식정보타운 인근 소각장이 이제 벨라르테를 포함한 주변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간단하게 이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문 내용을 인용을 하자면, 이제 소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해가스는 각각의 과정을 거쳐서 잡아내고, 소각로 굴뚝 꼭대기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측정기가 실시간으로 농도를 측정합니다. 다이옥신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측정해도 농도가 0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 아파트에 이제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제 설령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굴뚝 높이를 감안했을 때 바로 인근 아파트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근 소각장의 존재는 벨라르테를 포함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아파트 단지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여기저기 예비 청약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번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테는 당첨 후에 대출 문제나 주변 인프라보다는 자칫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소각장의 존재가 이제 청약 경쟁률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의 관점이 있겠지만 벨라르테의 청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 청약자라면 이제 앞으로 형성될 프리미엄과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청약 여부를 이제 결정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미래가 밝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좋은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청약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미리 당첨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각자 목표하시는 대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